이제 증인이 이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장이 보고 내용을 이해 못했다는 반응, 즉 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증인이 보시기에는 증인의 보고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고 보였나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당시 증인이 생각은 어떻었나요? 조태용 원장이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고, 국정원이 지원해야 할 방첩사가 업무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는 업무다 라는 보고를 했고, 재판장님, 국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 잘 이해했다고 증인은 생각했나요? 그 질문에 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그 임무가 국정원이 방첩사에서 체포하는 임무를 지원하라는 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거였고. 제가 지금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앞부분에서 그 보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서 물어봤고요. 증인께서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보고하신 잠깐만, 내용을 국정원장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 증인의 당시 생각을 여쭈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저 윤곽한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건 녹취에 남겨놓고요. 그다음에 뭐 마무리 질문은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그 방첩사 지시와 그 중간에 여인영 사령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바로 방첩사 지원 임무를 체포 임무를 대통령의 지시와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지시는 지원하는 거였고, 구체적인 그 나머지는 여인영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대통령 지시와 연결된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반대 신문 하실 때 말씀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예, 일단은 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증인 제가 다시 여쭐게요. 어쨌든 증인은 당시 보고한 내용이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정원에게 방첩사를 도우라.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해보니 국정원이 지원해야 할 방첩사의 업무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는 업무다. 이거를 축약해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국정원장이 그것을 잘 이해한 걸로 생각했네요. 잘 이해하였음에도 마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뭐 내일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싫다는 그런 인상을 받으셨나요? 당시 증인이 받은 인상과 생각은 어땠나요? 후자입니다. 후자라는 것은 국정원장이 증인의 보고 내용을 잘 이해하였음에도 마치 사항을 회피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으로 증인은 받아들였다, 이건가요? 그분이 이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정식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으려 하는 태도, 그 정도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증인이 이제 국정원장에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뭐 이 건 외에도 평상시 업무적으로 많은 보고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경우 증인에게 되묻는 경우도 있었나요? 증인이 아니더라도 꼭 다른 하급자에게 보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되묻거나 보고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조태용 원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시는 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업무를 꼼꼼히 챙기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되물어서 실무자들한테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는 업무 스타일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런데 이날 증인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무슨 말씀이냐, 자세히 얘기해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되묻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46-6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국정원 정무직 회의나 그 직후 증인과의 독대 보고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개최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다녀왔다는 말을 하던가요? 안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무회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저는 그 다음날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47항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정원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외에 다른 국정원 직원들과도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말입니까? 언제든 증인께서 있습니다. 1차장 퇴직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12월 6일 날 제가 이임식을 하면서 제 차장 산하의 2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12월 3일 날의 상황을 설명을 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경질돼서 직을 그만두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오래된 후배들이니까 조직을 잘 지켰다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와 유사한 내용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증인은 죄송합니다. 증언이 50항과 관련되는데 50항 미리 좀 질문하겠습니다. 50항 50-1항 합쳐서 묻겠습니다. 방금 증언하신 게 2024년 12월 6일 10시경 증인의 이임식 과정에서 이임식에 참석한 국정원 간부 30여 명, 1차장 산하 직원 30명에게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를 받은 사실 및 통화 내용, 여인영 방첩사령과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등의 설명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네. 혹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명하셨나요? 명단까지 다 불러줬습니다. 헌재나 검찰 조사나 오늘 증언하신 내용 이 정도 수준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간단한 통화 내용하고 메모의 중요성 정도는 리마인드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 명단의 이름도 다 불러줬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일부만 명단을 얘기하신 아니, 건가요? 다 불렀습니다, 제가. 다 불러줬다는 건가요?